2010년대 중반부터 이 수면이 이 가입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그 논문들이 지속적으로 발표가 되고 있고, 금일 발표를 통해서 해당 자료들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백그라운드입니다. 이 적정한 수면 시간에 대한 기준이 정해진 것도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. 2015년도에 이 내셔널 슬립 파운데이션에서는 이 성인에서 적절한 수면 시간을 7시간에서 9시간으로 제한한 바가 있습니다. 이러한 수면을 측정하는 지표로는 이 객관적인 지표와 주관적인 지표로 나뉘고, 이 객관적인 지표는 아직까지도 골드 스탠다드가 이 수면 다원 검사입니다. 하지만 해당 검사는 아직까지도 고가이고 상대적으로 불편하기 때문에 임상 활용에 한계가 있고, 이를 좀 더 단순화한 액티그래피라는 방법이 있고, 슬립 에임니아를 진단하기 위한 이 폴리그래피가 있습니다. 주관적인 지표로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많이들 아실 이 피츠버그 슬립 퀄리티 인덱스 PSQI가 있고, 이 점수가 높을수록 슬립 퀄리티가 안 좋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. 이외에도 슬립 에임니아를 진단하기 위한 이 스탑뱅 퀘스처니어 등의 지표가 있습니다. 이 액티그래피가 생소해서 찾아보았더니 이렇게 시계 모양의 기구를 차고, 이 시계 모양의 기구에 이 악셀레로미터와 라이트 센서가 있어서 최대 50일 동안 이 수면 패턴을 분석해 준다고 합니다. 하지만 최근에는 이 스마트 링이나 스마트 워치도 이 정도의 센서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스마트 링이나 워치도 비슷한 퍼포먼스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연구도 또한 진행이 되었고, 이 액티그래피에 비해서 약간 떨어지긴 하지만 비교적 유사하게 측정이 가능하다라는 연구들이 있습니다. 이 피츠버그 슬립 퀄리티 인덱스의 경우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 질문들을 통해서 이 수면 퀄리티를 측정을 하기 때문에, 최근에는 이 질문을 최소화하면서 이 AI의 도움을 받아서 이 수면 장애의 위험도를 예측하기 위한 연구들도 진행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럼 오늘 주제대로 이 수면이 피메일 퍼틸리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데이터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. 이 터키에서 이루어진 연구고, PSQI와 이 아침형 인간, 저녁형 인간을 구분하기 위한 이 MEQ 인덱스를 통해서 분석을 하였을 때, 이 퍼타일 컨트롤 그룹에 비해서 인퍼타일 그룹에서 이 저녁형 인간의 비율이 더 많았고, PSQI 점수가 높은 그룹이 더 많았다라는 것을 보고하고 있습니다. 미국의 이 건강 영양 조사 데이터를 분석을 하였을 때에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얼리베드, 얼리라이즈 타입의 여성이 이 인퍼틸리티가 더 적었다라는 것을 보고하고 있습니다. 타이완의 이 건강보험 데이터를 이용한 또 다른 연구에서는 장기적으로 경과 관찰을 하였을 때 슬립 디스오더가 있는 여성의 경우 이 인퍼틸리티가 발생할 리스크가 3.7배 정도 증가한다라고 보고하였고, 유사하게 이 미국의 건강 영양 조사 데이터를 분석한 연구에서도 슬립 디스오더가 있는 경우 이 인퍼틸리티가 2배 이상 증가한다라는 것을 보고하고 있습니다. 슬립 듀레이션과 이 퍼틸리티 간의 상관관계는 여성에서는 아직까지 좀 컨트로버셜한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. 왼쪽의 연구는 이 미국과 중국 데이터를 분석을 하였고, 슬립 듀레이션과 가입력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을 때 의외로 7시간에서 8시간 수면을 하였을 때 이 가입력이 가장 낮다라는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. 반면에 이 미국 건강영양조사를 통한 또 다른 분석에서는 예상대로 7시간에서 8시간 수면을 하였을 때 가입력이 가장 높다라는 이런 서로 다른 결과를 보고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 요인에 대해서는 뒤에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 외에도 이 슬립 트러블이 있는 경우에도 이 가입력이 저하가 되고, 다만 이 나이트 시프트 워크의 경우에는 가입력과 특별히 상관관계는 없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. 앞선 두 연구들이 이 리트로스펙티브한 연구이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할 수 있는 프로스펙티브 스터디 결과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약 1200명의 여성 데이터를 이 6사이클 동안 전향적으로 분석을 하였을 때
수면 시간이 7시간에서 8시간 사이인 경우와 비교를 해서 수면 시간이 9시간을 넘어가게 되면은 그 가입력이 오히려 이렇게 떨어진다라는 것을 보고하고 있고, 수면 시간이 6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이 통계적 유의성은 없지만 여전히 수치적으로 가입력이 떨어진다라는 것을 보고하고 있습니다. 이 연구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나이트 시프트 워크는 이 가입력과는 상관관계가 없었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. 다음으로 그럼 슬립이 IVF 아웃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에 대해서 이 초기 연구도 2017년도에 발표됐을 정도로 아직까지도 데이터가 많지는 않은 편입니다. 이 2017년도의 초기 연구는 단 24개의 IVF 사이클을 분석하였고, 결과적으로 이 토탈 슬립 타입과 채취되는 난자의 개수 사이에 이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좀 더 최근에 1142명을 프로스펙티브하게 분석한 연구 결과에서는 이 7시간에서 8시간 수면을 하는 경우보다 오히려 더 적게 수면을 하는 경우 채취된 난자의 개수가 좀 더 많았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그 외에 이 노멀 위민에 비해서 인퍼타일 위민의 경우 PSQI 스코어가 더 높았다라는 보고를 하고 있고, 슬립의 퀄리티가 낮은 경우 채취되는 난자의 개수가 더 적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으며, 슬립 디스터번스가 존재하는 경우에 이 퍼틸라이제이션 레이트는 더 떨어진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. 그 외에도 이 슬립 효율, 누워있는 시간 대비 실제 잠을 자는 효율이 떨어지는 여성의 경우에는 이 클리니컬 프레그넌시 레이트도 낮아진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. 유사하게 이 프로스펙티브 코호트 스터디를 통해서 좀 더 많은 1200명의 데이터를 분석한 또 다른 연구를 보면, 이때는 또 7시간에서 8시간 수면하는 경우에 비해서 수면 시간이 적은 경우 채취되는 난자의 개수가 적은 것을 보고하고 있습니다. 수면 시간은 너무 일찍 자거나 너무 늦게 자는 경우가 적절한 시간에 자는 경우에 비해서 이 퍼틸라이제이션 레이트가 떨어지고, 그 외에도 슬립 퀄리티가 낮은 경우에도 퍼틸라이제이션 레이트는 낮아진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. 또한 수면 장애의 주당 빈도가 이 높은 여성일수록 채취되는 난자, 2PN, 배아의 개수도 감소된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. 해당 연구에서는 또한 여성이 너무 수면 시간이 긴 경우에도 클리니컬 프레그넌시 레이트가 오히려 떨어진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고, 해당 연구에서는 이 나이트 시프트 워커의 경우 이 임플란테이션 레이트가 떨어지더라라는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. 해당 연구에서 좀 특이할 사항은 여성의 슬립 퀄리티와 여성의 나이에 따른 층화 분석을 시행했다는 것이고, 이 여성의 슬립 퀄리티가 이 푸어, 낮은 경우에는 충분한 시간을 자야지만 이 엠브리오의 퀄리티나 퍼틸라이제이션 레이트가 상승된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고, 여성의 나이가 많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이 수면 시간이 충분해야 임플란테이션 레이트나 클리니컬 프레그넌시 레이트가 높아진다. 즉, 이 여성에서는 수면 시간뿐만 아니라 그 퀄리티나 여성의 나이도 함께 고려해야 함을 보여주는 연구 결과입니다. 또 다른 연구에서는 이 프로스펙티브 코호트 스터디를 통해서 3,000명이 넘는 IVF 사이클을 분석을 하였고, 결과적으로 이 PSQI를 통해서 굿 슬립을 보이는 여성의 경우 클리니컬 프레그넌시 레이트과 라이벌스 레이트가 더 좋다라고 분석을 하였으며, 역시 층화 분석을 하였을 때 이 35세 미만인 여성 그리고 프레시 ET를 시행한 사이클에서 이러한 유의성이 유지가 되었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는데, 이러한 요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35세를 넘어가는 여성의 경우에는 다른 난임 요인이 더 크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슬립의 영향이 적을 것이고, 상대적으로 젊은 여성의 경우에 이 슬립이 난임에 미치는 영향이 좀 더 클 수 있다라는 것을 시사하는 연구라고 생각을 합니다. 다음으로 이 Obstructive Sleep Apnea, OSA가 퍼틸리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기존 데이터를 통해서 이 PCOS가 있는 여성의 경우 OSA가 4배까지도 증가한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고, 또한 이 OSA가 있는 여성에서는
인퍼틸리티가 2배가량 증가한다라는 연구도 있습니다. PCOS와 OSA가 모두 이 BMI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러한 교란 변수를 고려하더라도 이 PCOS에 OSA가 동반된 여성의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서 하이퍼 안드로제네미아가 더 심하고 AMH가 레벨이 더 낮은, 즉 OSA 자체가 이 여성의 가입력을 저하는 요인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에 따라서 이제 PCOS가 있는 여성의 이 IVF를 시행을 할 때 해당 여성에서 이 OSA가 동반되어 있다라면 이 필요한 고나도트로핀의 양은 더 많으면서도 채취되는 난자의 개수나 얻을 수 있는 배의 개수는 더 적었다라는 보고도 있습니다. 이러한 지금까지의 데이터들을 종합을 하면은 이 수면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지표들이 여성의 가입력 및 IVF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이 오렌지색 연구들이 발표되고 있고, 반면에 이 별다른 영향이 없다라는 녹색 연구들도 있습니다. 또한 이 나이트 시프트 워크의 경우에는 의외로 연관이 있다는 연구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. 이렇게 연구마다 좀 데이터가 다른 이유는 이 슬립을 연구하는 과정이 많은 바이어스가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고, 대표적으로 대부분의 연구가 옵저베이셔널 연구이기 때문에 인과관계를 파악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. 또한 이 수면 지표를 보통 퀘스처네어를 통해서 이제 확인을 하기 때문에 리콜 바이어스가 작용을 할 수가 있고, 그 외에도 수면 지표가 매우 다양하며 언제 이 수면 측정을 하는지, 또 여성의 나이, BMI, 인종, 그리고 메일 파트너의 수면 패턴 등도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바이어스를 좀 고려한 추가적인 연구가 아직도 필요한 상황입니다. 그러면 이러한 슬립 디스터번스가 어떻게 피메일 퍼틸리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그 메커니즘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. 이 여성의 서카디안 리듬은 이 클락 시스템 진과 멜라토닌 두 가지 요인에 의해서 주로 조절이 되게 됩니다. 이러한 두 가지 시스템의 이상은 결과적으로 HP 고나드, HP 아드리날 액시스의 이 변화를 일으키게 되고, 이는 곧 이뮨 인플라마토리 레스폰스나 오시다티브 스트레스를 유발해서 퍼틸리티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. 슬립 브리딩 디스오더도 마찬가지로 이 옥시다티브 스트레스 또는 이뮨 인플라마토리 레스폰스를 유발함으로써 이 퍼틸리티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.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 이 서카디안 리듬은 뇌 키아스마틱 뉴클라이 SCN에서 이 서카디안 클락 진의 전사를 통해서 조절이 되게 됩니다. 이 SCN은 이 클락진 익스프레션을 통해서 리프로덕티브 시스템, 호르몬, 메타볼리즘의 서카디안 리듬을 만들게 되는데, 인플라메이션, 비헤이비어, 슬립 등이 또 클락진 익스프레션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것이 다시 리프로덕티브 시스템에 영향을 주는 이런 쳇바퀴가 돌 수가 있습니다. 이러한 이제 서카디안 리듬을 담당하는 진은 이 비말1 클락 진이 있고, 이를 통해서 비말1과 클락이라는 두 가지 프로테인이 전사가 되고, 이 둘이 헤테로다이머를 이루면서 균형을 이루어서 PR1, CRY1, 2와 같은 타겟진 트랜스크립션을 조절함으로써 이 서카디안 리듬이 생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이러한 서카디안 클락 진은 이 SCN뿐만 아니라 이 피추이터리, 유트러스, 오바리, 오비덕트에서도 발현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, 따라서 이런 서카디안 클락 진이 폴리큘러 그로스, 디퍼런시에이션, 오뷸레이션 및 임플란테이션과 엠브리오 디벨롭먼트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것을 시사합니다. 또한 이러한 클락진 펑션이 이 HP 고나드 액시스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이 아드레날 액시스에도 영향을 주게 되는데, 이 아드레날 액시스가 항진이 되게 되면 글루코코티코이드 생성을 증가시키게 되고, 이것이 수면 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. 이렇게 유발된 만성적인 수면 장애는 또다시 ACTH와 코티졸을 높이게 되고, 이러한 스트레스 호르몬이 HPG 액시스를 저해하기 때문에 남성, 여성 모두에서 가입력을 저하시킬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.
다음으로 멜라토닌의 영향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. 멜라토닌은 이 송과체에서 주로 밤에 분비가 되는 호르몬이고 라이트 빛을 쬐는 것에 의해서 그 분비가 조절되는 호르몬입니다. 그 리셉터가 주로 이 SCN에 존재해서 서카디안 리듬을 만들게 되지만 이 그래뉴로사 셀에서도 이 멜라토닌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확인이 되었고 따라서 난소에서는 멜라토닌은 이 레디컬 스캐빈저로 작용을 함으로써 그래뉴로사 셀과 우사이트의 ROS를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. 또한 인비트로 연구에서 이 멜라토닌 자체가 우사이트 매추레이션에도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이 연구를 통해 알려져 있습니다. 그렇다면 실제로 이 슬립 디스터번스가 있는 여성에서 IVF를 시행을 할 때 그 IVF 주기 동안 이 멜라토닌을 서플멘테이션 했을 때의 결과를 살펴보면 이런 단기간에 멜라토닌 서플멘테이션이 수면 퀄리티 자체를 높이지는 못했지만 채취된 난자의 수, 질 및 배아의 퀄리티를 높이는 데는 도움이 되었다라는 연구가 있습니다. 또 다른 연구에서는 이 첫 번째 사이클에서 우사이트 또는 엠브리오의 퀄리티가 좋지 않았을 때 두 번째 사이클에서 멜라토닌 서플멘테이션을 시행을 했을 때 퍼틸라이제이션 레이트나 엠브리오 퀄리티가 더 좋아졌다라는 연구도 있습니다. 멜라토닌은 이 하이포살라무스, 오바리에 작용을 할 뿐만 아니라 아드레날 글랜드, 아디포스 티슈, 머슬, 리버, 판크리아스 등에도 작용을 해서 이 인슐린 레지스턴스를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. 따라서 왼쪽의 연구는 이 RCT를 통해서 PCOS가 있는 여성의 IVF 과정에 마요이노시토를 추가하는 사이클에 추가적으로 이 멜라토닌을 더 보충을 했더니 이 더 시너지스틱한 이펙트를 통해서 M2 우사이트 및 굿 퀄리티 엠브리오의 비율이 더 증가했다라는 것을 보고한 연구도 있습니다. 추가적으로 이 수면 장애가 있는 여성은 난임 시술 자체가 이 스트레서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IVF라는 과정 자체가 이 수면 장애를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게 되고 이의 완화를 위한 심리 치료 등도 고려할 수 있다라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. 또한 이 PCOS가 있는 여성에서 이 OSA가 동반되어 있다라고 판단을 한다면 이 체중 감소를 권유하는 외에도 이 연속 양압기의 사용 등도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것을 이제 권고하는 아티클 등이 있지만 아직까지 실제 연구는 부족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추가로 이 슬립 디스터번스가 메일 인퍼틸리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간단히 요약을 하겠습니다. 서카디안 리듬 자체가 이 토탈 스펌 카운트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연구가 있고 이 중국 인구를 대상으로 규칙적인 데이 워커나 규칙적인 시프트 워커와 비교를 했을 때 불규칙한 로테이팅 시프팅 워커의 경우에 이 로우 스펌 카운트의 리스크가 이렇게 유의하게 더 높다라는 것을 보고한 바가 있고 중국의 대학생을 통해서 이 방학 기간과 이 학기 중에 서카디안 리듬의 차이가 큰 학생의 경우에도 이 로우 스펌 카운트의 리스크가 더 높아진다. 따라서 서카디안 리듬이 스펌 카운트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연구가 있습니다. 여성과 달리 이 남성에서는 슬립 듀레이션과 수면 퀄리티 사이에 비교적 이 일정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습니다. 7시간에서 8시간 수면을 했을 때 수면 볼륨, 넘버 그 외에도 이 노멀 수면 퀄리티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이 7시간에서 8시간의 수면을 했을 때 스펌 카운트 및 스펌 서바이벌이 가장 높았음을 보고하고 있습니다. 결과적으로 남성에서는 7시간에서 8시간 수면하는 군에서 이 가입력이 가장 좋았다라는 데이터도 있습니다. 그 외에도 슬립 디스터번스 또는 슬립 퀄리티 또한 이 정자의 모틸리티나 OAT에 영향을 준다라는 연구 또한 존재합니다. 슬립 에임니아의 경우에는 이 오비지한 남성에서 슬립 에임니아가 동반된 경우에 이 BMI에 의한 교란면 수를 보정한 후에도 이
슬립 에임니아가 있는 경우 남성 호르몬이 더 낮은 것이 관찰되었고, 즉 OSA 자체가 남성에서도 이 가임력을 저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연구입니다. 그럼 여성과 마찬가지로 이 남성에서도 이 멜라토닌 서플멘테이션이 이 리프로덕션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관련 연구도 간단히 요약을 하겠습니다. 해당 연구는 이 이디오파식 OAT가 있는 남성과 노멀 남성의 이 멜라토닌 레벨을 비교하였고, 시럼과 세미널 플라즈마의 멜라토닌 레벨이 이 OAT 남성에서 유의하게 더 낮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또한 이 OAT가 있는 남성에서는 시럼 멜라토닌 레벨과 스펌 모틸리티의 상관관계가 관찰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남성에서 이 멜라토닌 서플멘테이션을 시행하는 것이 스펌 모틸리티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시사하는 연구입니다. 또 다른 연구에서는 이 난임이지만 이 건강한 남성을 대상으로 비교적 고용량의 하루 6mg의 멜라토닌을 45일 이상 보충한 연구를 시행을 하였고, 결과적으로 45일 이후부터는 소변에서 이 멜라토닌 대사체의 레벨이 플라타오를 이루면서 소변이나 시멘에서 안티옥시던트 캐패시티가 증가하는 것이 관찰이 되었고, 이에 따라서 이 스펌의 에이파토틱 셀 레벨이 감소를 하고 결과적으로 IVF의 이 굿 퀄리티 엠브리오가 증가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연구도 있습니다. 마지막 연구입니다. 해당 연구는 이 노멀 카리오타입을 보이지만 넌 obstructive 에즈스퍼미아를 보이는 남성에서 이 테스티스 조직 검사를 통해서 멜라토닌 레벨을 분석한 연구입니다. 이때 이 히스토로지컬 아노말리가 없는 그룹과 이 하이퍼스포마토제네시스 또는 설톨리 셀 온리 신드롬과 같은 이 조직 티슈의 이 아노말리가 동반된 경우에는 해당 티슈에 유의하게 멜라토닌 레벨도 더 낮았고 이 마크로파지 레벨은 더 높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이러한 조직학적 이상이 동반된 남성들에서 이 멜라토닌 서플멘테이션을 시행한 후에 다시 조직 검사를 시행했을 때에는 해당 조직의 멜라토닌 레벨이 상승을 하면서 이 마크로파지 레벨도 유의하게 감소를 시킬 수가 있었고, 마찬가지로 이러한 조직학적 이상이 있는 경우에 인플라메이션, 옥시더티브 스트레스 마커도 증가한 상태였는데 멜라토닌을 보충하였더니 이러한 스트레스 마커가 감소하였고, 추가적으로 이 튜블의 이 파이브로시스가 멜라토닌을 투여했을 때 이러한 식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라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이 멜라토닌 서플멘테이션이 메일 리프로덕션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케이스도 존재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